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연기 정책을 쓰는 바람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한꺼번에 받는 무슨 뭐 동네북 비슷하게 됐다고 할까요? 동네북 또는 뭐 샌드위치가 됐다고 할까요? 벼랑 끝에 섰다고 할까요? 이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논리, 사드 배치 연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 이 표현을 놓고 외교 소식통, 외교관들 사이에서 평하기를 이것은 사드 배치를 마냥 늦추는 것은 동맹을 깨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다는 거죠. 믿는다. 그런 것은 참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내심으로는 참 의심이 간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외교 수사상 그걸 뭐 의심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야당은 이제 더 강경하죠. 빅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행정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죠. 외교 관례상 예의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야당이니까 미국 야당이니까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속에 한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함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왔다 간 사람이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드 싫어하냐? 그럼 뭐 사드 우리가 예산 미국 돈 쓸 때 많은데 예산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사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직 한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함이 남아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전제를 달았지만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보다도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더 바라는 것 같아. 이렇게 평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심받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사드 배치 연기도 국회 투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 거 이해 안 된다. 이것은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이제 마음 제스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난번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서 사드 문제를 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보도됐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빼자는 그걸 빼자 이렇게 말 안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빼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당해놓고 이 의제를 빼겠습니까? 안 빼겠죠. 혹시 빼달라고 사정하면 빼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론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거론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국방장관, 외무장관 불러가지고 다 논의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이걸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는 것을 말하죠.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제 겉으로는 평온한데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이 됐으니까 이게 아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겁도 없이 심기를 건드렸으니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앞날이 어두운 먹구름이 끼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뭐 신바람이 났죠. 사드 배치 지연하고 뭐 이걸 뭐 거의 뭐 철회할 것 같이 막 하니까 중국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막 사드 철수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황구시보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와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중에 각각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중 관계를 보고지킬 수 없다. 한국이 뭐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 취소하지 않는다 그러고 또 사드 배치 늦추기를 하고 뭐 미국에 기울었다 중국에 기울었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한중 관계가 정상화되기 어렵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문 대통령은 사드 문제에 관해선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합리적이라고 또 이렇게 지켜 세우고 있어요. 박근혜 대통령보다는 더 합리적으로 중국이 원하는 대로 지금 해주고 있다고 지금 지켜 세우고 있고요. 청와대가 사드 배치를 잠정 중단한 것은 한중 마찰을 감소시킬 것이라고 또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압력을 넣습니다. 그러나 사드 문제를 풀지 않고는 한중 관계에 초래된 고통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그로 인해 쓴맛을 보는 것은 결국 한국이 될 것이라고 겁을 콱 줍니다. 사드 이거 없애지 않고는 결국은 한국은 쓴맛을 보게 될 것이다. 중국으로부터 쓴맛을 보게 될 것이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한국이 중국 시장에서 예전 지위를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지금 중국이 막 우리나라 제품 못 들어오게 하고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이제 이거 회복하려면 엄청난 노력을 해야 될 것이고 중대한 전환이 없으면 중국 내 한류와 한국산 제품의 쇠량은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다. 한국이 레드라인을 밟으면 전기 충격을 받는 것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될 것이다. 전기 충격은 엄청 무섭죠. 이제 중국의 심기를 더 건드리면 이제 한국은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협박을 해대고 있습니다. 북한은 더 신바람이 났죠. 더 신바람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비핵화, 이건 물 건너 갔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그냥 며칠이 멀다 하고 미사일을 막 쏴대고 있습니다. 막 쏴대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은요 지대지 땅에서 땅으로 쏘는 미사일 지대지 미사일이죠. 지대공 미사일 땅에서 공중 전투기를 향해서 쏘는 지대공 미사일 그리고 지대함 미사일 땅에서 이제 그 바다로 쏘는 미사일 그 다음에 뭐 함대함 미사일 이런 것들을 다 개발 완료했습니다. 남은 것은 ICBM, 대륙간 탄도탄, 미국까지 본토까지 갈 수 있는 그거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거죠. 미사일,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이건 이 미사일이 어떤 곳은 사드도 못 막을 정도로 속도가 빠르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무섭습니다. 이런 엄중한 사태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북한의 이제 입장을 이렇게 소개한 서방 측 어떤 인사가 말하기를 북한 측 대표가 비핵화는 완전히 물 건너 갔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핵화 이제 완전히 물 건너 갔다. 이렇게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고요. 북한의 노동신문, 조선의 핵은 억만금과도 바꿀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절대로 핵 포기 안 하겠다고 지금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막 미국이 어정쩡하게 나가고 중국도 어정쩡하게 나가고 한국도 어정쩡하게 나가고 한국이 북한의 핵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지는 않고 반미 뭐 친중 이렇게 나가니까 북한 뭐 신바람 난 거죠. 신바람 난 거죠. 마음 놓고 그냥 미사일을 펑펑 쏴대고 무기를 개발하고 있는 그런 중에 있는 것이고, 한국이 뭐 인도적 지원 해준다 그러는데도 막 아주 보란 듯이 거절을 하면서 더 내놔. 그거 가지고는 안 되지. 응? 노동신문이 6일날 발표한 내용을 볼까요? 남조선에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하여 북남 관계가 저절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존중하고 이행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한. 이것은 이제 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처럼 완전히 햇볕 정책을 쓰라는 거죠. 무조건 북한을 퍼주게 하고 북한을 위해서 충성하라고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 전문가 이충근 박사의 전망에 의하면 한국이 미국과 동맹이 깨진다. 미국이 한국을 포기한다. 그런 결과가 실제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일이 당장 일어나면 당장 미군이 철수하는 그 순간 한국은 일본과 적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샌드위치 됩니다. 일본과 중국 사이에 끼어버린 거죠. 일본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중국도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이 엄중한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한국은 중국과도 싸워야 되고 일본과도 싸워야 되고 북한과도 싸워야 되고 북한과 중국은 한편이지만 이런 엄중한 사태가 벌어진다는 겁니다. 북한은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은 미군이 철수하면 사드를 다 가져가고 사드를 우리나라에 절대 팔지 않을 테니까. 일본은 지금 사드 포대 2포대를 사가지고 우리는 사드 포대 1포대도 배치 못하게 하는데 일본은 2개 포대나 자기 돈 주고 사가지고 배치하는데 그 한국은 어떻게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겠으며 일본이 쏘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국이 쏘는 미사일을 어떻게 막을 수단이 없는 거죠. 그럼 고스란히 당하는 거죠. 당하는 것은 곧 한국이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본에 항복하든지 북한에게 항복하든지 중국에게 항복하든지 항복하는 수밖에 없어요. 살려면. 아니 재래식 무기 가지고 무슨 그 미사일을 당해낼 수 있습니까? 도저히 안 되죠. 할 수가 없죠. 그럼 이제 북한에 항복 안 하고 중국에 항복 안 하면 일본과 동맹을 맺어야 되잖아요. 미국이 떠나면 일본과. 그 일본과 동맹을 맺는 것과 미국과 동맹을 맺는 어느 것이 더 좋겠습니까? 미국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나라 땅덩어리 탐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러시아 견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일본은 우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땅덩어리 탐내고 지금 독도를 가져가려고 난리를 치는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동맹을 맺으면 일본이 갑이 되고 우리는 을이 되는데 일본을 의지하지 않으면 북한, 중국을 못 막으니까 일본이 갑이잖아요. 그럼 갑질 안 하겠습니까? 어마어마한 갑질을 해야 되겠죠. 그 말 안 들으면 그냥 집어삼키겠다고 할 거고. 이런 비극이 일어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참 문재인 정부 하는 걸 보면요. 너무너무 답답하고 위험합니다. 대체 이 일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이것은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미국과 멀어지고 중국과 가까워지려는 그러한 이제 마음, 제스처로 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미국이 강경하게 나오니까 지난번에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에서 사드 문제를 빼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고 보도됐죠. 여기에 대해서 미국은 빼자는
그래, 그걸 빼자 이렇게 말 안 했다고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이 빼겠습니까? 그렇게까지 당해놓고 이 의제를 빼겠습니까? 안 빼겠죠. 혹시 뭐 빼달라고 사정사정 하면 빼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거론 안 하고 넘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거론하고 나갈 것입니다. 이번에 오늘 보도된 거 보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드 문제를 가지고 국방장관, 이제 외무장관 불러가지고 다 논의했다고 그럽니다. 그건 이제 이걸 심각하게 지금 다루고 있다.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내 마음속에 한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함이 남아있다. 우리나라 왔다 간 사람이잖아요. 이 문재인 대통령 만나가지고 사드 싫어하냐? 그럼 뭐 사드 우리가 예산 미국 돈 쓸 데 많은데 예산 다른 데 쓸 수도 있고 사드 가져갈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사람이니까 내 마음속에는 아직 한국 정부에 대한 불확실함이 남아있다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문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보다 중국과 협력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전제를 달았지만 내가 틀리기를 바라지만 한국은 미국과 가까워지는 것보다도 중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더 바라는 것 같아. 이렇게 평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의심받을 지금 일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사드 배치 연기도 국회 투표도 이해하지 못하겠다. 왜 사드 배치를 연기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거 이해 안 된다. 이를 놓고 외교 소식통 외교관들 사이에서 평하기를 이것은 사드 배치를 마냥 늦추는 것은 동맹을 깨는 것이다. 그 말을 지금 하고 싶다는 거죠. 믿는다. 그런 것은 참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지금 말하는 그런 입장을 지금 표현하는 것이고 내심으로는 참 의심이 간다.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외교수사상 그걸 의심한다. 이렇게 또 말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냥 믿는다.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미국의 야당은 이제 더 강경하죠. 빅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 총무 이 사람이 한 말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행정부는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 못하죠. 외교 관례상 예의상 그렇게 말하지 못하는데 야당이니까 미국 야당이니까 문재인 것을 말하죠. 이제 이 한미 정상회담 이제 겉으로는 평온한데 이제 내면적으로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큰일 난 겁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리는 격이 됐으니까 이게 아마 심각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의 심기를 건드려서 좋은 거 하나도 없는데 이렇게 겁도 없이 심기를 건드렸으니 어떻게 될지 우리나라 앞날이 어두운 먹구름이 끼어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제 신바람이 났죠. 사드 배치 지원하고 이걸 거의 철회할 것 같이 막 하니까 중국은 신바람이 나가지고 그냥 막 사드 철수시키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관영 황구시보 내용을 읽어드립니다. 한국은 사드 배치를 취소하지 않는다와 배치 늦추기라는 양면을 미중에 각각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만으로는 한중 관계를 보고시킬 수 없다. 한국이 한편으로는 사드 배치 취소하지 않는다고 그러고 또 사드 배치 늦추기를 하고 미국에 기울었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 배치 연기 정책을 쓰는 바람에 한국은 미국과 중국과 북한의 공격을 한꺼번에 받는 무슨 동네북
비슷하게 됐다고 할까요? 동네북 또는 뭐 샌드위치가 됐다고 할까요? 벼랑 끝에 섰다고 할까요? 이런 위기를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제 공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사드 논리, 사드 배치 연기 논리를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문재인 정부를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게리 로스 미 국방부 대변인이 발표한 내용 보겠습니다. 사드 배치는 동맹의 결정이고 철회될 일이 없을 것이라는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 한국의 공식 입장을 믿는다. 이 표현